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축구의 역사, K리그 역사에 가장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경기, 한국 축구의 생태계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경기, 이정효라는 이름이 기적에서 전설이 될 수도 있는 경기, 2024-2025 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8강전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힐랄과 K리그의 자존심 광주 FC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4월 26일 금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이 경기는 한준TV도 입중계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볼 예정인데요.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와 최신 해외 승부 예측, 공식 프리뷰부터 이 경기에서 광주가 승리할 경우 한국 축구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8강 대진 단판 승부로 진행되는 8강전 사우디에 모여서 제다 파이널로 진행되는 이 8강전의 대진 흐름 살펴보시면 한국 시간 4월 26일 토요일 새벽 1시 30분 알힐랄과 광주가 경기하고요. 알 아흘리와 태국의 브리람 유나이티드가 4월 27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두 번째 경기, 4월 27일 일요일 새벽 4시 30분에는 J리그의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호날두가 뛰고 있는 사우디의 알 나스르의 경기, 4월 28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또 다른 J리그 팀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카타르 클럽 알 사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사우디 두 개 팀, J리그 두 개 팀이 올라와서 사우디와 J리그의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지만 여기서 광주의 돌풍이 가장 심상치 않다. 특히 16강에서 J리그에서 만만치 않게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비스셀 고베를 기적처럼 꺾고 올라온 광주의 이정효 감독은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전술 전략이 뛰어난 감독으로서 현재 아시아 축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감독이 K리그에서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K리그가 이제는 감독의 축구, 감독이 팀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리그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이정효 감독은 한국 축구 역사상 그 어떤 감독도 이루지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 전술적인 능력은 어쩌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유럽리그 감독도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감독인 것입니다. 광주는 불가능의 반대말이라는 말, 이제 광주를 상징하는 슬로건이 됐는데요. 올 시즌 많은 중요 선수들이 떠나면서 또 이정효 감독까지도 그래서 전북 현대와 이적 협상을 갖는 듯 떠날 거란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 시즌 현재 10경기를 치른 광주는 승점 16점으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한 경기를 더 치른 울산과의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향후 성적에 따라서 다시금 AFC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고, 말씀드린 지원의 문제, 지원의 부족 속에서도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 광주는 시도민 구단이라는 제한된 예산과 또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올라왔고, 여기서 이겨서 4강에 올라간다면 그 역시 최초의 역사가 되며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올 여름 열리게 되는 피파 클럽 월드컵이 3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또 어마어마한 상금이 주어지고 있죠. K리그를 대표해서는 울산 HD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4년 뒤에 열릴 피파 클럽 월드컵을 광주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물론 4년 뒤에도 이정효 감독이 광주에 남아서 그 도전을 할지,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할 경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이 대회에서의 성과,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가장 큰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는 알힐랄을 상대로, 또 조르제 제주스 감독이라는 사우디에서도 최고의 전술적 능력을 뽐내고 있는 세계적 명장이 이끄는 팀을 순수히 감독의 능력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낳을 것입니다. 알힐랄은 사우디 자본 투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고요. 올 여름 미국에서 열리는 2025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 팀 중에서도 선수단의 마켓밸류가 14위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유로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스쿼드, 초호화 스타 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로 가면서 어찌 보면 그 선수들의 가치가 조금은 낮아진 면이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선수들이 유럽에서 그대로 뛰었다면 오히려 그 가치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요. 핵심은 중앙 미드필더, 포르투갈 대표 출신인 후백 네베스인데 울버햄튼에서 뛰면서 유럽 최고의 팀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들,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도 원했던 선수가 엄청난 연봉 조건에 알힐랄로 가게 됐죠. 후백 네베스가 중앙을 잡고 있고 플럼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던 세르비아 공격수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최전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대에서도 활약했었고 또 바르셀로나에서도 몸담았었던 브라질 윙포워드 말콩이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고 라치오에서 활약하면서 맨유와 긴밀하게 연결되다가 결국 알힐랄을 택한 중앙 미드필더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도 있습니다. 여기에 벤피카에서 합류한 젊은 브라질 공격수 마르쿠스 레오나르도 역시 포텐을 터뜨리고 있고 맨시티를 떠나 사우디로 향한 특급 오른쪽 풀백 주앙 칸셀루 역시 알힐랄 소속입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왼쪽 풀백 브라질의 헤낭 로지 역시 배치되어 있고 첼시에서 아쉬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여전히 건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베테랑 수비수 세네갈의 칼리두 쿨리발리 역시 알힐랄 소속입니다.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의 4강 신화를 이끈 철벽 골키퍼 야신 부누가 골문을 지키고 있고요. 브라질 유망주 카이우 세사르 역시 이름값은 낮지만 유럽에서 더 큰 팀으로 가기 전 알힐랄이 체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우디 자국 선수들은 모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격파의 중심이 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온 초호화 선수들 플러스 사우디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사우디 안에서도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 사우디 리그 챔피언이기도 한 알힐랄인데요.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역시 UEFA 챔피언스리그와 마찬가지로 대회 방식을 참가팀을 늘리고 리그 페이지 방식으로 개편을 했어요. 그 리그 페이지를 물론 동서아시아가 나뉘어서 치렀기 때문에 방식은 조금은 달랐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광주는 예상을 깨고 이 리그 페이지에서 4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J리그의 요코하마가 7경기 6승 1패로 1위, 가와사키가 5승 2패로 2위였고 말레이시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유럽파 선수들이 많은 역시 귀화 선수도 많이 끌어내고 있는 조호르가 4승 2무 1패였는데 광주가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이정효 감독이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끌어내고 발전시키고 전술적으로 융화시키면서 역시 4승 2무 1패 단 한 번밖에 지지 않는 성적을 통해서 16강에 오른 것입니다. 심지어 16강에서 만났던 빗셀 고베가 4승 1무 2패로 광주보다 더 낮은 순위의 팀이었고요. 또 태국 최고의 팀인 브리람 유나이티드 3승 3무 2패, 중국의 상하이 선화와 상하이 하이강이 7, 8위였습니다. 포항 슬러스가 아쉽게 16강에 오르지 못했었고 알힐랄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구에서 7승 1무 무패로 1위를 차지했죠. 역시 8강까지 올라와 있는 또 다른 사우디 클럽 알 아흘리도 7승 1무 무패였고 호날두가 뛰고 있는 알 나스르는 5승 2무 1패, 카타르의 알사드가 3승 3무 2패 등으로 4위권을 형성했고 현재 8강까지 모두 올라와 있는 팀들입니다. 8강에 오른 팀들이 대체적으로 리그 페이지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인 전력대로 이 리그 페이지 순위가 결정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16강전의 결과는 사실 광주가 8강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차전 0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겠구나 싶었는데 2차전을 3대0으로 뒤집으면서 올라왔죠. 그런데 알힐랄도 뒤집기로 올라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팀 파크타코르와의 16강 1차전 0대1 충격 패배를 당했지만 2차전을 4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월등한 실력, 역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힐랄이 본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양팀의 최근 흐름을 보면 광주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AFC 챔피언스리그와의 병행 그리고 말씀드린 핵심 선수들의 대거 이적으로 인해 올 시즌 K리그 성적 만만치 않겠다. 이전에 챔스권까지 노렸다면 이제는 잔류가 목표인 팀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5경기 4승 1무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전 1대0 승리, 대구전 2대1 승리, 광주전도 0대1의 석패였고 경주와의 코리아컵 2대0 승리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FC 서울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 좋게 사우디로 향했죠. 알힐랄은 반대로 지금 사우디 리그 선두 경쟁에서 조금 밀려났어요. 타이틀 방어가 어려울 거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지금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알타운의 2대0으로 이겼지만 호날두의 알 나스르의 1대3의 완패를 당했고 또 알 이티파크를 상대로도 이 팀이 그리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비겼거든요. 알 칼리지를 3대0으로 크게 이기긴 했지만 광주와의 경기를 앞둔 22일 경기를 2대2로 비겼습니다. 알힐랄은 바로 4월 22일에 경기를 치르고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4월 25일 3일 만에 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이 경기가 사우디에서 개최되지만 경기장은 중립 장소입니다. 알힐랄의 홈 경기장은 아닌 것이죠. 광주FC가 자체 프리뷰에서 주목한 키플레이어는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중앙 미드필더 박태준 선수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도 경합 성공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투쟁심 넘치게 미드필드에서 싸워주고 있는 선수인데 결국 광주는 알힐랄의 화려한 공격을 어떻게 막고 또 어떻게 역습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이정효 감독이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축구를 시도하지만 전술적으로 빈틈을 보이는 마치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같은 돈키호테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실리적으로도 결과를 낼 수 있는 축구를 함께 고민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포르투갈 출신의 전술 명장, 포르투갈에서도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데다가 브라질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알힐랄로 온 그야말로 지략가인 이 제주스 감독에게 많은 걸 배웠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경전도 벌여보고 싶고 전술 싸움도 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 경기 정말 제주스 감독도 열심히 분석하는 감독인데 그가 예상치 못한 전술적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AFC의 공식 프리뷰에서 양팀의 감독 코멘트가 소개가 됐는데요. 알힐랄은 광주는 재능 있는 브라질 선수 3명과 또 경쟁력이 있는 뛰어난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승을 하려면, 우리가 또 광주를 이기려면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존중심을 표했습니다. 광주가 낯선 팀이지만 그 팀의 전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제 모든 이야기는 우리 알힐랄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결코 방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이 경기 단지 수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내일 경기 매우 흥미로운 경기가 될 거라고 하면서 강팀과 경기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도전적이고 빠른 템포의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알힐랄을 철저히 분석했다고 하면서 특히 사우디 대표 공격수인 살렘 알도사리, 사우디 수비 알리 알블라이히, 미드필더 모하메드 칸노 등 사우디 선수들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단 유럽 출신의 화려한 선수들에게만 신경 쓰다가 사우디 선수들을 놓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알힐랄이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9번이나 결승에 올랐고 4번이나 우승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존중하고 그 혈통을 말해주는 부분을 존중하면서 경기하겠다고 했는데요. 도전적으로 경기하면서도 막아낼 방법 충분히 고민했다. 그 카드가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전 세계 언론과 분석업체, 베팅업체는 모두 만장일치로 알힐랄의 완승을 전망하고 있어요.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결과 알힐랄의 승리 확률이 71.32% 그리고 무승부 이후 연장전이 승부차기로 결정될 가능성이 16.8%, 광주의 승리 확률을 고작 11.86%로 매우 낮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스코어상으로는 알힐랄이 2대0으로 이길 가능성이 10.6%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2대1 승리, 1대0 승리, 그 다음으로 1대1 승리이며 광주가 이길 가능성은 2대1 승리, 무실점으로는 어렵고 한 골 실점으로 막아내고 2골을 넣는 게 유일한 가능성인데 3%가 나왔습니다. 통계매체 소파스코어는 알힐랄이 승리 배당률 1.22배가 나왔다며 이 기록은 82%의 확률을 의미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했을 때 알힐랄이 4강에 오를 가능성을 무려 87%로 봤습니다. 광주에게는 겨우 13%의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죠. 인터넷 매체 스포츠 키다는 광주의 최근 돌풍과 경기력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광주도 골은 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알힐랄이 광주의 3대1로 이길 거라고 했는데요. 모든 매체가 광주의 패배를 예상하고 있죠. 베팅업체 푸어벳 역시 면밀한 정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기로 유명한데 알힐랄의 승리 가능성을 45%, 무승부 38%, 광주의 승리 가능성은 17%로 봤습니다. 스코어는 역시 알힐랄의 3대1 승리였는데요. 양팀의 올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기록을 분석해보면 알힐랄은 10경기 중에 1경기만 무득점이었고 광주도 2경기만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득점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알힐랄은 30골을 넣었고 광주는 18골을 넣었습니다. 알힐랄은 8골밖에 내주지 않았고 광주는 14골을 내줬죠. 수비적으로도 알힐랄이 더 탄탄한 것입니다. 양팀의 대결은 그래도 공격 축구의 대결로 꼽히는데요. 알힐랄은 현재까지 경기당 16.8회의 슈팅을 때렸고 광주도 만만치 않게 11.5회의 슈팅을 때리면서 경기당 슈팅이 많은 두 팀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그 슈팅이 상당수가 골문 안으로 향했는데 그래도 결정력은 역시 알힐랄이었습니다. 43%의 슈팅이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또 69%의 슈팅을 알힐랄은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시도하면서 빌드업 과정도 세밀했거든요. 반대로 광주는 44%의 슈팅이 중거리 슈팅이었기 때문에 과감한 벼락 같은 슈팅, 특히 아사니의 원더골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공격하는데요. 알힐랄의 평균 점유율이 59%, 광주는 53%였고 패스 성공률이 알힐랄이 86%, 광주도 83%였으니까 광주 역시 투박하게 역습하는 팀이 아니라 정말 짜임새 있는 축구, 오밀조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축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어쩌면 가장 수준 높은 경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경기는 눈 호강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가 얼만큼 발전했는지 또 아시아 리그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기인데요. 양팀의 평균 득실점 시간대를 보면 광주가 21분 만에 실점을 했고 알힐랄은 17분 만에 득점을 했거든요. 즉 광주는 초반 실점을 피하고 일단 초반을 안정적으로 풀어가면서 선제골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의 선제골 시간은 31분, 알힐랄의 평균 실점 시간대는 27분인데 알힐랄이 전반전부터 또 후반 초반 15분까지 득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또 광주가 보신 대로 전반 15분부터 60분 사이 알힐랄이 가장 골을 많이 넣는 시간대에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경기를 잘 통제한다면 변수를 만들 수가 있다.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마지막 30분 동안 가장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막판 뒷심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선제골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른 실점 피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보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양팀의 직전 경기 라인업을 통해서 이번 경기 예상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알힐랄 4-2-3-1 포메이션인데 미트로비치를 원톱으로 두고 알도사리 왼쪽, 말콩이 2선 중앙, 오른쪽에 까이우 세자레가 배치됩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네베스이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의 조율 능력과 창의성이 정말 대단할 거고요. 포백 라인은 로디와 칸셀로가 좌우 풀백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가담하고 알블라이히와 알탐박티, 사우디 대표 센터백이 중앙을 커버하는데 칼리드 쿨리발리도 센터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야신 분우가 골문 지키고요. 광주는 지난 서울과의 경기 중앙 미드필더 박태준 선수를 최전방으로 끌어올려서 전술적인 변화를 줬었죠. 헤이스 역시 득점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브리엘 역시 측면에 있지만 앞으로 올라가서 비벼줄 수 있는 선수이고 오우성 역시 측면에서 전방으로 침투해서 3자의 움직임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강현과 강희수가 투볼란치로 버텨주면서 김진호, 브루노, 변준수, 조성원이 포백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아사니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한 카드로 투입되게 될 것입니다. 골키퍼 김경민 선수 역시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골키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경기 이정효 감독이 기적을 쓸 수 있을지, K리그의 돌연변이 이정효 감독이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광주와 알힐랄의 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 입중계도 함께 하시고 경기 후 분석과 해외 반응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제보 영상이 국내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어느 한 집의 내부입니다. 갈라진 벽, 무너진 천장, 씻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화장실. 여기는 누가 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그야말로 참혹한 환경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건 이곳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한국을 위해 총을 들고 싸웠던 6.25 참전용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이 아니었는데요. 위태롭게 나무와 청테이프로 고정된 문,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벽과 천장, 시멘트 벽 옆에 생활공간. 이곳 또한 참전용사가 정전 이후 긴 세월을 고단한 가난과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레시, 육군 장교 출신 대표가 이끄는 이 소기업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참전용사분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과 현실을 직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우리 세대에게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씻을 곳이 없어 고통받았던 참전용사, 낡고 고장난 전자제품과 위험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일상조차 힘들었던 참전용사,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삶을 사는 참전용사. 그들의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고 인프레시는 이를 세상에 알리며 곧장 주거 환경 개선, 전자제품 및 전기세 지원, 식사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지원이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나라의 참전용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프레시 대표는 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목숨 걸고 전장에 나섰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은 우리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향한 감사의 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프레시는 역사적 상징을 담은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플라워 오브 피스 티셔츠. 이 티셔츠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의 상징적인 꽃이 담겨 있으며 모든 국가명을 새겨넣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6.25 참전용사분들께 직접 후원되며 놀랍게도 구매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조원서, 박성효, 정인지, 노지연,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티셔츠를 통해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플라워 오브 피스 티셔츠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신 모든 위대한 영웅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